네, 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저점은 좀 버텨줬거든요. 30선에서는 좀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은 나왔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 그 바닥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저점 확인을 해줘야 여기서 쌍바닥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짝꿍댕이 흐름이 나오든지, 물론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호가 차이 저점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하루 이내에 분봉 차트만 가지고 쌍바닥이 나왔다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기관들이 오늘 오전부터 지난 금요일과는 달리 오전부터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거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1시 넘어서면서 매수 유입이 됐거든요. 그럼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기관들이 동시순매도를 하면서 회물 동시순매도 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컸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수익률 게임은 결국에는 기관들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기관들이 물량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시장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온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나마 오늘 투신권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샀어요? 그렇죠. 코스닥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코스닥 선물까지 해서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점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오늘 연계금과 투신권 쪽에 강한 매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참 아찔한 순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어 태세를 좀 풀지는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점 기준 지지 시의 반등.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주봉상 60주선 지지를 확인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동향을 필수적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세 가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30포인트였는데요. 좀 확인해 주실까요?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목상 약간의 웅덩이가 파여져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웅덩이라는 자리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을 기관들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라는 점이 조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웅덩이에 두 발이 모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발밖에 안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이 웅덩이를 딛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은 이제 긍정적이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 1930포인트 이 자리가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가 저점이 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이 지점에 저점을 이탈할 것이냐. 이 지점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시장은 지금 61선까지 이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점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선이 지지가 안 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상정을 하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후에 좀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지가 안 된다면요? 지지가 안 된다면 엄청난 하락 쪽으로 봐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지난 저점이 얼마였냐면요. 1856포인트였거든요. 지난 저점이 1856포인트였는데 만약에 오늘 저점 1930포인트가 지지가 안 된다면 1856포인트가 지지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긴장감 속에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저는 공개방송을 통해 가지고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해놓으시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확실하게 저점이 오지 않는 이상은 확실하게 바닥권을 다지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인 움직임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짧게 빨리빨리 빠져나와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확인할 단계이지 장담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이 공습 경보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진돗개 상황, 어떻게 보면은 전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현금화를 좀 해도 필요가 있을 구간일까요? 지금 현금화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늦었고요. 네. 193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그리고 구름대를 갖다가 이탈한다라면은 지수가 구름대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하방 쪽으로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이탈한다라면 결국에는 조금 눈물을 머금고 현금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그 뒤 훗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60주선 지지를 확인해보자. 이 자리가 또 중요한 이유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지금 일봉상 61선까지 이탈된 상황에서 네. 그다음에 주봉상 60주선까지 이탈된다라면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 추세 자체가 붕괴됐다라는 거거든요. 60주선을 이탈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그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작년 상반기 때 말이죠. 5월 이후에 그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빠져가지고 이러한 그 기간이 무려 7월 달까지 갔거든요. 3개월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60주선을 이탈하면서 무려 3개월 동안의 바닥권을 다지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 7월 말부터 해가지고 반등 시도해가지고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또 60주선 이탈했다가 겨우 또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60주선을 또 이탈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꾸 아래쪽으로 자꾸 건드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때린데 또 때리면은 굉장히 아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패인데 또 패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린데 자꾸 때리면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때린데 또 때리면은 아프듯이 붕괴시킨 이평선은 자꾸 붕괴시키려고 하면은 또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60주선 지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가 구간 변곡점이었다라면은 주봉상 이번 주는 반드시 60주선이 지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탈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의 계속적인 이런 이탈 좀 신호가 나온다면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방어 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들 선물 동향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나흘째 굉장히 강하게 매도가 지금 선물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누차 지금 방송 나오면은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이 아니다.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4,285억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자금 집행이 들어왔겠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서 1,000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 투신권에서 모처럼 1,240억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최근 들어가지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한 게 아니라 띄엄띄엄 매수를 했거든요? 띄엄띄엄 매수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해가지고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 자금이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것이냐. 만약에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관들도 결국에는 손절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상황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지난번 선물 주문 실수가 있고 난부터, 그러니까 1월 7일이죠. 주문 실수가 있고 난 뒤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매수 전환한 적이 없어요. 그때 리스크 관리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갖다가 손실을 봤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한 번도 매수 전환이 안 되고, 물론 일부 조금씩 환매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누적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오늘까지 해서 25,500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5,500개 같으면은 거의 최고치에 근접해 가고 있거든요. 지난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그때 12월 쿼드러플 위칭 전까지 약 26,000개가량, 27,000개가량 선물 매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최대치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풀지를 않고 아직까지 쿼드러플 위칭, 그러니까 만기까지는 아직도 지금 1월 이제 말 다 됐잖아요. 그러면은 2월까지 본다라면은 2월하고도 며칠간 더 남았고 3월 만기까지 본다라면 최소한 한 달하고 보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만기라는 거는 쿼드러플 위칭이라는 거는 선물 만기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선물 만기까지 이들이 이 방향성을 끌고 간다라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굉장히 어수선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3월 만기 전에 또 청산하면서 시장을 반등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느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뱅가드 물량이 빠져나오느냐, 네. 그리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기관이 매도로 전환돼 버리면은 최악이네요. 그렇죠. 네. 최악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청자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빨리 발을 빼서 시장을 관망하든지 현금을 확보를 많이 해서 내가 몸을 딱 바짝 움츠려 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의 좀 대처할 수 있는 곳을 좀 대안을 빨리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을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쪽으로 가 있는 게 그래도 좀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시장이 약한데 네. 강한 종목. 시장이 약한데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사주기 때문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라면은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빨리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그 IT,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트로이카 관련주들이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증권주, 건설, 그다음에 금융 네. 이쪽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지난번부터 시장이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세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모바일 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오후 네. 들어서면서 네. 지금 그 KG 모빌리언스가 거의 11%대까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네. 나왔었고 다우 기술이 5%대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 모바일 결제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치고 나가면서 KG 모빌리언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그 죽는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재차 시세의 흐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그 중형 바이오주, 최근에 이제 메디포스트라든지 그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이 이제 마무리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세 복귀하면서 강한 흐름을 강한 흐름이 네. 나타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매수구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고가권에서 안 죽고 쉬고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별 성격을 가진 그 바이오주가 아니라 중형 성격을 가진 바이오주들, 이들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섹터를 좀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좀 종목들을 찾아본다면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공략주 하나를 좀 볼게요. 예, 저는 우리투자증권 쪽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 증권주 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 종목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오늘 이러한 이슈가 떴습니다.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 기준선을 인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 활성화를 위한 그 방편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혜가 지금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박근혜 차기 대통령 당선자께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엔 뭐겠습니까? 이 코스닥 시장을 조금 키우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 코스닥 시장은 대부분 다 트레이딩이 많죠. 대형주들처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권사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대우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이런 종목군들처럼 브로커리지를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률 게임에도 조금 유리할까요? 그렇죠. 네.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증권주가 좀 최근 단기적으로는 일단 강세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보여지고, 최근에 또 증권주는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최근에 예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계속 샀었거든요, 증권주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조정 줄 때 팔았어요. 근데 요 며칠 동안
굉장히 다시 적극적으로 매집이 삽니다. 들어와요? 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증권주가 강세다. 네.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면 증권주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네. 우리 투자증권 매수가는요 1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단기적으로 해서 14,000원, 손절가는 11,350원 이탈시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의 매집이 나흘 연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투자증권이 4흘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약간 조금 밑에 자리에서 잡아서 14,000원까지 수익을 노려보자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통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장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